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증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7월 말에 들어가면서 계속 장이 안 좋았죠. 근데 한국장만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안 좋았고요. 중국 증시도 안 좋았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보이고, 이렇게 좀 장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는 뭐 피크아웃 논란이 가장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이런 변동성이 생기고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를 시장이 이제 실적의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타임이 됐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뭐 섹터마다 다 다릅니다. 뭐 전반적인 섹터들의 총 합치를 봤을 때 피크아웃일 수도 있지만 그 장세에서도 변동성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장세는 살아 있어야 돼요. 특정 실적이 좋은 섹터나 기업들은 오르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특히나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코스피 100종목, 1000종목 중에 한 600종목이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그렇 1% 하락 마감인데도 지수가 1% 하락했는데도 종목 수가 절반 이상을 하락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종목가 뭐 실적이나 이런 피크아웃 논란보다도 전반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생길까라고 한번 파헤쳐 보니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부분이 이 기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아니고요. 잠시만요. 음. 미 국채가 지금 한도 초과에 이르렀어요. 이게 제일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7월 말에 외국인 매물이 많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뭔데? 일단은 제목만 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정부 부채가 한도 초과에 이제 걸렸습니다. 원래 이게 한도 초과가 된 지는 좀 됐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유예해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이 7월 30일자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도 시장에서는 크게 뭐 관심을 안 갖고 있죠. 왜냐면 당연히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줄 거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한도 기준을 지금 7월 30일자로 유예하는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유예를 안 해준다고 하면 막말로 디폴트가 된다는 거예요. 국가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간에 뭐 시장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설마 디폴트를 하겠냐 말겠냐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비중 조절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았던 7월 말쯤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7월 31일 날 있을 부채 한도 유예에 관한 이슈 때문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부채 최대 한도 유예는 어쨌든 간에 지켜줄 겁니다. 뭐 디폴트 사태까지는 절대 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이런 리스크 대비해서 그냥 매크로 쪽으로 비중 조절에 들어간 물량들에서 공포감에 팔고 나오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강하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번 좀 변동성 장세에서는 매수를 잡은 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부채 채도 한도 유예가 그러면 디폴트가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채권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채 한도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계속해서 현금을 쌓아가는데도 지금 유예 기간에서 못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데에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 채권 금리거든요. 이때 구간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간다. 2포인트, 3포인트 금리 올라가는 걸 걱정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됐죠. 왜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이론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제 이론상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파헤쳐 보니 미국 정부가 이런 디폴트에 관련된 이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해서 7월 말까지 어느 정도 현금 마련을 위해 채권 공급을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연준은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채권을 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미 정부가 채권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디폴트 때문에. 이 채무 한도를 어느 정도 그 유예 기간이 7월 말까지니까 7월 말까지 맞춰야 되는데 얘네가 못 맞추니까 채권 발행을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연준은 계속해서 채권을 사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은 폭등하죠. 왜냐면 그 공급하는 물량은 없어지고 사는 사람만 계속 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채권의 가격은.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인 이유예요.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의 수급에 의한 채권 금리의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에 대한 그 움직임이 솔직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고 괴리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미 정부가 이러한 요소에 그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 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유예를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간다면 다시 한번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상승 국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디폴트를 할까? 진짜로 할까? 디폴트까지 가게 놔둘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디폴트까지 가게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와 같이 말도 안 돼, 디폴트까지 설마 가겠어, 의회에서 그걸 내버려 두겠어? 무조건 막지. 어떻게든 유예해주고 어떻게든 뭐 다른 방안을 내세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을 대비해서 은행주나 금융주 위주의 포트를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것을 그 원인을 찾아냈고요.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될지까지 도출해내는 영상 가져봤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